자, 오늘 한 발은 역시 AI입니다. 이게 AI는 상반기 내내 얘기가 될 겁니다. 이미 챗 GPT라는 품목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거대 빅테크인 나스닥 시가총액 2위하고 4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지금 전쟁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하여튼 이 빅테크들 기업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제품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AI가 어디까지 영역을 확장할지는 그 알파와 오메가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오메가는 계속 확장입니다. 이제 게임까지 가겠죠. AI하고 게임이 접목이 되면은 기존에 이제 텍스트, 문자 위주였던 것들이 보이스, 소리하고 비주얼, 시각적인 걸로 결합이 될 겁니다. 그 판이 제일 잘 확장될 수 있는 곳이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AI하고 게임을 접목시켜서 오늘은 M게임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게임이 챗 GPT가 게임의 뭐라 그럴까요? 이 작성하는 기획 단계에서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이렇게 스토리를 짜주는데 놀라울 따름이죠. 잘 짜주고. 그래서 이제 게임과 AI 접목은 NPC라고 하는, NPC의 용어에서는 잠시 화면을 보시겠지만, non-player 캐릭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조종할 수 없는 캐릭터들, 예를 들면 몬스터, 괴물 같은 거, 아니면 안내하는 이런 그런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제 문자로 쭉 나왔던 것들이 대화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플레이어, 게임하는 유저들하고. 그러면 이제 영화의 그 매트릭스 보면은 스미스라는 존재가 있는데, 스미스가 이제 진짜 등장을 할 것 같아요. 겁나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오픈 AI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 챗 GPT로 작성된 그 텍스처들은 연일 화제입니다. 매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무난하게 하고, 누가 사람인지 잘 모르죠.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저하고 네이버의 클로바 보이스, 요게 이제 음성으로 대화가 되고 음성을 문자화도 시켜주고, 이게 조금 더 버전업이 되면은 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AI하고 바이오가 접목이 돼서 이 의사들이 막 얘기하는 것들이 어렵잖아요, 용어가. 환자는 그게 뭔 말인지 나도 알고 싶은데 그거를 문자로 이렇게 풀어주면서 풀이해 놓는 신기한 제품들도 이제 나옵니다. 저도 봤어요, 그거를. 하여튼 이거 음성으로 인식되는 요 내용들이 게임으로 가서 NPC라는 개념으로, 좀 용어는 어렵지만 이것도 공부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실제 그 NPC가 적용되는 글로벌 게임들이 있더라고요. 울티마 시리즈, 엘더 스크롤,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시리즈들이 있다고 보고서가 나왔어. 자,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이 대화형 AI에 열심인 대형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NC소프트, 스마일게이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크래프톤은 어제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또 발표했죠.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이제 조만간 이 NPC와 관련된 제품들의 발표를 분명히 할 건데, 대형사들보다는 좀 중소형사 중에서 오늘은 M게임, 이 중국향 열혈강호 온라인, 잘 아시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열혈강호면은 액션에 대한 이 소리, 비주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하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네. 이소룡 영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대화를 좀 원하는 중국 분들의 그 니즈를 잘 충족시킨다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전자공시 사업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이 M게임이 연구개발 실적을 내놨는데 AI 관련해서 R&D 투자를 초창기부터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능형 게임 서비스 플랫폼, AI 기반 음성 합성 시스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자공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인데 아마 조만간 이런 게임 업체들이 이 AI에 접목된 하여튼 지금 말씀드렸던 NPC 내용들을 쭉 아마 풀어놓지 싶어서 제가 오늘은 좀 설레발을 먼저 쳐봤습니다. 자, 이제 또 내용 가지고 동시효과까지 접근해야 되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이번에 영전하셨습니다. 승진하신 이동근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DB금융투자 화성향남 지점의 윤선우 PB도.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센터장님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주 하면 또 우리 이동근 센터장님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AI라든가 이런 기술과의 게임의 접목은 뭐 이미 기술력이 상당히 뭐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대형사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소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앞에서 그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엔게임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열혈강호라는 그 우리가 이제 게임 브랜드인데 중국향. 네, 중국향이죠. 열혈강호 온라인에서의 어떤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런 어떤 뭐 우리가 얘기하는 MMORPG 이제 그 우리가 그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전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임에서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NPC라는 그 어떤 그런 그 부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지금 기존의 게임에서는 이제 일방적이었어요, 조금. 이제 뭐도 이제 그 어떤 그 문장으로 나온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거 이런 쪽이었는데 아마 지금 앵커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향후에는 이 부분부터 아마 상당히 좀 이제 진화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그 플레이어와의 대화 형태.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이제 그 이런 부분의 어떤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변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이런 그 인공지능 AI가 이제 그 대화형 인공지능이 이런 그 게임 쪽에서 어떤 기획이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결국 이전 게임 산업에서의 이런 인공지능과의 결합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엔게임을 오늘 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열혈강호 온라인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신작 게임은 나이트 온라인입니다. 네. 나이트 온라인이 뭐 미국이라든가 또 튀르키예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12월은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역시 뭐 게임 업종 내에서 최근에 이제 뭐 게임주들도 이제 저점에서 상당히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상업 자체가 최악의 어떤 국면을 좀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AI라든가 올해는 이제 뭐 AI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게임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신기술은 역시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가 네. 없어요. 이런 것들까지 이제 결합을 어떤 하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면은 AR, VR, XR. AR, VR 그렇죠. 이제 결국 그런 쪽에서 역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산업이 게임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올해 좀 이제 부각이 된다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그래서 조금 뭔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국면이 연출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AI하고 게임을 붙여놨더니 사실 M게임은 위치가 조금 좋아 보여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재료가 등장해요. 질병청장이 오늘 중국 비자 제한 조기 해제 검토, 코로나를 이제 정기 접종을 추진한다. 비자 제한 조기, 이게 중국향 리오프닝이잖아요, 또. 그럼 또 이게 M게임의 그 판호, 그렇죠. 이 이상한 재료로 엮이겠네요. 하여튼, 자, 동시효과 접수를 좀 봐주세요, 윤선호 PB. 예, 지금 보시면은 그 비자 제한 지금 중단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게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우선 여행주 쪽에서는 지금 딱히 움직이는 게 없는 아직 것 호가는 같습니다. 좀 아직 힘들어요? 호가는 좀 그렇고 좀 카지노 쪽으로 조금 본다면 수혜를 좀 볼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카지노도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강보합 정도로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항공주 쪽에서도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2월 중순쯤에 이제 합병 이슈가 있어서 이 둘은 조금 모멘텀 플레이를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제주항공에서 15개 분기 만에 흑자가 나왔다. 그리고 해서 아마 LCC 쪽도 조금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아직까지 호가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어제 이어서 조금 움직이는 게 역시 반도체, 네.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확장 모멘텀으로 반도체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 스카이웍스가 11% 급등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이제 지금 어제 이제 상장한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오늘도 지금 호가는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도 나름 예,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장 시작하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